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영상 작업 특성상 작업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애프터 이펙트 화면을 보시면 뭐가 되게 많죠? 제가 자주 쓰는 플러그인 등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것인데요. 함께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패널은 이 선 3개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클로즈 패널, 닫거나 언독 패널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패널을 원하시는 곳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볼게요. 이 패널을 이동하실 때 이 중간이나 아니면 이 위쪽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패널은 상단의 윈도우에서 불러오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뭔가 잘못 눌러서 이렇게 패널이 사라지거나 했을 때 이 윈도우 창에서 각 패널을 찾아서 다시 불러오시면 되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받은 건 컴포지션 패널인데요. 이 컴포지션 및 벡트 컨트롤이나 푸티지, 프로젝트 패널 등 이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패널들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컴포지션 패널을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니까요. 패널이 사라졌을 때 윈도우 창에서 다시 켜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설정 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아래쪽에 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상단에 이 워크스페이스 목록인데요. 여기서도 같은 옵션이 뜨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콜로소로 이번 강의에 사용할 패널 위주로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해두었어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패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컴포지션을 만들어주고요. 저번 시간에 프로젝트 패널이나 타임라인, 컴포지션 패널 등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패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자주 쓰이는 패널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패널은요. 텍스트의 속성을 조정하실 수 있는 패널인데요. 여기서 폰트를 선택하거나 색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곳에서 텍스트의 사이즈를 키워주거나 자간을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세세한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텍스트의 세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옆에는 가로의 길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래 패널에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서 볼드, 텍스트를 굵게 만들거나 텍스트를 기울게 하거나 이 TT 아이콘은요.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모양은 대문자로 만들되 크기는 키우지 않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만약에 이거 앞을 대문자로 입력을 하면요. 원래 대문자인 부분은 이렇게 크기가 크고 원래 소문자였던 부분은 대문자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소문자 크기 그대로 바뀌게 하는 옵션입니다. 텍스트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바꿔주면요. 여기에서 줄 간격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패러그래프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문단의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글자 수가 같아서 티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중앙 정렬, 이거는 좌측 정렬, 이건 우측 정렬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얼라인 패널은요. 현재 오브젝트의 정렬을 도와주는 패널인데요. 이 얼라인 레이어트 옵션을 컴포지션으로 하시면
이 컴포지션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중앙 정렬을 맞춰주거나 이렇게 모서리에 붙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현재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값을 좀 다르게 해주고요. 네,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온라인 레이아웃 설정을 보시면 현재 셀렉션으로 되어 있죠? 현재 상태에서 중앙 정렬을 해보시면 셀렉션,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중앙 정렬이 됩니다. 다시 컴포지션으로 바꿔서 중앙 정렬을 해주시면요. 컴포지션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프리뷰 패널은요. 프리뷰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 패널인데요. 여기서 재생을 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를 확인하거나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커루드에서 어느 부분을 포함해서 프리뷰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음원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뷰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싶다 하시면 이 눈을 끄시고 재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리는 빼고 프리뷰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음원을 끄고 재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는요. 저희 컨트롤을 보면서 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재생하니까 현재 레이어 영역이나 앵커 포인트 등 이 보이는 채로 재생이 되고 있죠. 이 레인지는 저희가 재생할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워크 에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워크 에리어를 수정을 했을 때 워크 에리어만큼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굳이 수정할 일은 없고요. 이 플레이폼은 재생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저희가 큐렌트 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위치대로 재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스타일 오브 렌즈로 하면은 저희 인디케이터 위치가 어떠하든 0초에서 실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큐렌트 타임으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이 아랫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프레임 레이트. 근데 재생할 프레임 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항목인데 저희 컴포지션이 현재 24프레임이죠. 근데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재생한 건데도 빨리 감기 한 것처럼 프리뷰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 이 설정을 잘못해놓고 재생을 해가지고 왜 계속 빨리 감기가 되지? 하면서 되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재생을 했는데 이 음원의 속도가 다르다 싶으시면 이 프레임 레이트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의 프레임 수와 프리뷰의 프레임 수가 같도록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스킵은요. 프리뷰를 할 때 몇 프레임씩 스킵을 하면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항목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5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재생을 하면 현재 이 빨간 선이 뚝뚝 끊기면서 재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프리뷰가 너무 무거워서 재생이 잘 안 된다 싶으실 때 이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프리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레졸루션은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프리뷰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상도를 풀로 해놓는 게 아니라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프리뷰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썰드로 바꿔주시고 재생을 하시면 지금 프리뷰의 화질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리뷰의 화질을 떨어뜨려서 조금 더 빠르게 프리뷰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패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등은 강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강의에 자주 사용될 법한 플러그인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플러그인의 설치법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따로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패널도 윈도우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플러그인은 이 익스텐션 안에 있거나 이 기본 패널이랑 함께 있는 것도 있고요. 설치한 스크립트들은
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살표를 쭉 내려보시면 저는 깔아둔 게 많아서 스크롤이 끝이 없는데요. 현재 스크립트들을 살펴보시면 이 니사이라고 적힌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니사이님이 판매하시는 스크립트들인데 작업에 굉장히 유용하고 무료로 배포하시는 것도 많으니 니사이님의 부스를 들러보시고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쓰는 스크립트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먼저 니사이 패스트 쉐입인데요. 레이어 생성을 원터치로 도와주는 편리한 스크립트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솔리드 레이어나 쉐이프 레이어 등을 생성을 할 때 이 툴바에 가서 이렇게 생성을 한다거나 우클릭해서 뉴 솔리드, 뉴 카메라, 뉴 널, 뉴 쉐이프 레이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다거나 이건 뭐 단축키로도 생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니사이 베스트 쉐입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쉐이프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널 레이어, 그리고 카메라 레이어인데요. 각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종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홀로서 레이어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두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첫 번째 널 레이어를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의 중심을 기준으로 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널 레이어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널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이 니사이 오토 루프인데요. 잠시 영상 파일 하나를 불러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 루프는 영상 소스를 사용할 때 원터치로 편리하게 루프시켜주는 스크립트인데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루프시키려면 꽤나 번거롭습니다. 현재 영상을 루프를 시킨다고 했을 때 원래는 우클릭해서 이 인터폴의 푸티지로 들어가셔서 메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옵션 창에서 이 루프 타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루프 타임을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루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루프를 사용하시면 클릭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그 루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니사이 바라모즈인데요. 이거는 텍스트 분리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서브컬처 영상을 보실 때 한 글자씩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 텍스트 모션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한 스크립트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클릭 한 번으로 이 텍스트 레이어들을 전부 하나씩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니사이 위글러인데요. 흔들리는 모션을 생성해주는 스크립트인데 여러 레이어에 한 번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되게 애용하고 있는 스크립트 중 하나입니다. 제 레이어에 위글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모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옵션을 조금 만져볼게요. 이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체크를 해주시고 BPM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뚝뚝 끊기면서 흔들리는 듯한 재미있는 모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회님이 배포나 판매하고 계시는 스크립트 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꼭 부스를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플러그인들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플로어는요. 모션 그래프를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원하는 모션을 프리셋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원터치로 그래프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은 이 플로우 외에도 다양한 모션 그래프 관련 플러그인이 있으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토 패러렉스는요. 3D 레이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스크립트인데요. 이 보통 3D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 이 Z 값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스케일 값이 변하게 됐는데요. 이 오토 패러렉스를 사용해 주시면 똑같이 Z값을 조정을 해도 화면상에 보이는 레이어의 크기가 원래대로 유지되도록 스케일 값이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감 있는 디자인을 할 때나 배경 제작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션 툴은요. 작업을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인데요. 아직까지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제가 자주 쓰는 기능만 배치를 해두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레이아웃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피인데요. 이건 루프 익스프레션을 원터치로 넣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스크립트입니다. 코패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레이어에 하나씩 루프를 적용하려면 꽤 번거로운데요. 이거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스크립트입니다. 이것도 사소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폰트 프리뷰어. 이건 폰트를 미리 보여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자막 달 때 폰트 하나하나 바꿔서 확인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폰트 프리뷰어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원하는 문구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전부 가능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및 스크립트 소개는 끝이 났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들은 제가 몇 년간 잘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다만 그만큼 오래된 거기도 해서 최근에도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들은 부스나 AE 스크립트 플러그인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더 소개시켜드릴 플러그인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애프터 이펙트 워크스페이스 설정이 끝이 났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리소스들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소스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보는 화면이 다를 것 같은데요. 원래는 파일의 썸네일이 보이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인지 열어보기 전까진 직관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 이카로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썸네일을 통해 어떤 파일인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소해 보이지만 리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작업 특성상 굉장히 유용하므로 꼭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상 소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하기 번거롭죠? 그리고 파일에 따라 재생 가능한 플레이어를 깔아야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퀵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스페이스바 하나로 편리하게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열리지 않던 MOV 파일부터 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 등 다양한 파일을 스페이스바 하나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이제 작업 파일을 하나 열어서 효율적인 레이어 관리 및 파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제작했던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각 레이어별로 색깔을 지정해서 관리하면 직관적이고 좋은데요. 이 라벨에서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 색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에딜 라벨로 들어가셔도 되고 에딧 프리퍼런스 라벨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정을 보시면 각 레이어의 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